오늘도 이 팔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팔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팔은 골프에서 방향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키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립 포지션이에요. 그립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도 공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바로 갔다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대충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클럽과 몸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어깨에서 손까지가 방향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범주이기 때문에 그립 포지션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립 포지션은 총 세 가지의 그 모양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모양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아마 처음 회원님께 배웠었을 때 우리 따봉 모양, 그리고 그립 잡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립이 오버래핑 그립이에요. 근데 이 오버래핑 그립의 장점은 뭐냐면 손목을 조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점이자 장점이죠. 근데 그러면 손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몸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세 전환을 못해요. 얘는 조금 그립 중에서 제일 둔한 놈이에요. 손목을 못 쓰게끔 제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몸에 집중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만이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장점은 이 손목을 자유자재로 못하니까 얘는 그냥 지가 가는 길대로만 가게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한테 조금 추천하는 것들은 합니다. 여성분들도 쓰긴 쓰시는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립 포지션을 잡으실 때 이 손의 크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들, 여성분들 제가 이때까지 레슨하면서 통틀어서 봐도 손의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사항만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손바닥 펴보시겠어요? 보시면 우리 회원님도 마디 대비 가닥이 짧죠. 네. 대부분 다 이래요, 동양인들. 저는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이 오버래핑을 하시게 되면은 손가락이 자꾸 떠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 또 손가락이 두텁고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뜨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홈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가 짧은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 손가락으로 감싸주면 여기가 다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봉따봉 하셔서 잡으시되 이 오른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에 올라가게끔 해줘라. 이 그립의 장점은 손목의 움직임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립의 장점은 몸의 움직임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손목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못하게 한다. 이게 단점이죠, 장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인터락킹이라고 그러는 이 양손가락을 포스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립은 이 오버래핑 그립이랑 다르게 손목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밀체형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양손 그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거 여성분들한테 추천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목의 흐름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손목의 테크닉에 의해서 공을 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너무 안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몸이 리드되는 스윙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프로님 조금 내가 거리에 대한 욕심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팔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뭔가가 있으시면은 인터랙팅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프로들마다 다 얘기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이걸 적용해보고 좀 연구해보고 실험해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인터랙팅을 좀 선호하시기는 해요. 근데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손가락 변형이 와요. 새끼손가락이 휘어요. 왜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래핑, 뭐 인터라킹 둘 다 몸을 많이 쓰면서 클럽에다가 어떻게 여튼저튼 공을 잘 힘을 전달하느냐, 방향키를 어떻게 잘 만들어주느냐의 취지 목적은 똑같은데 네. 그냥 오버래핑은 몸을 좀 더 집중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인터라킹은 조금 손목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베이스볼 그립이에요. 베이스볼 그립은 진짜 야구배에서 잡듯이 이렇게. 그냥 새끼 손가락, 뭐 검지 손가락, 뭐 이렇게 결합형, 뭐 얹히는 거 이런 거 없이 쭉 이렇게 잡아요. 네.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 베이스볼 그립이 안 좋은 그립이 아니에요. 저도 힘 달릴 때 이렇게 쳐요. 네, 그럼 힘이 더 많이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러한 베이스볼 그립은 시니어 분들 좀 많이 쳐요. 아무래도 이제 휘둘러지는 힘이 적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조금은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일치형이라서 손가락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대신에 네. 조금 그립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오른손의 힘이 엄청나게 쓰여져요. 왜냐하면 클럽도 이 밸런스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 밸런스가 이 클럽의 무게로 측정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왼손 대비 오른손이 앞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클럽을 무게를 지지하고 클럽의 어느 정도의 가속력을 내고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가 오른손이 거의 다 지배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오른손으로 많이 치시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의 단점은 파워풀하게 공을 칠 수는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의 궤도 그리고 원의 그 크기들이 조금은 제약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저희 회원님들하고 테스트를 좀 해봤을 때 요거를 극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을 그만큼 2배로 씁니다. 아, 몸을. 네. 그러면은 왼손에 대한 뭔가의 그 불편함 혹은 뭔가의 조금 불안정성. 왜냐하면 오른손을 되게 대부분 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근력 테스트를 딱 해보면 오른손 대비 왼손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연습도 있냐면 그냥 오른손으로 클럽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라고 하고 단순하게 왼손으로 클럽을 휘둘러 보세요 하면 오른손으로 휘둘렀을 때 느껴지는 클럽 무게하고 왼손으로 휘둘러졌을 때의 클럽 무게가 매우 달라요. 그러면 얘를 그람수를 딱 재보면은 얘 소고기 한 근도도 안 돼요. 결국에는 몇백 그램이거든요. 몇백 그램인데 얘는 이 몇백 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이 되고 얘는 몇백 그램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근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른손 위주로 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오른손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립을 가지고 몸을 그만큼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공은 너무나 잘 맞을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립의 포지션은 정형화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회원님이 해보시고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립 포지션에 대한 장단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래핑 같은 경우에는 몸에 많이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대신에 좀 잡는 게 불편하다. 손가락이 떠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라킹은 몸도 써야 되기는 하지만 손목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손목을 좀 이게 조금 편안하게 휘두를 수 있다. 베이스볼 그립은 제일 안정된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정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제일 편한 그립이다. 내가 주로 쓰는 팔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만 갖고 쳤었을 때는 문제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그만큼 2배 이상 써줘야 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립을 선택하실래요? 아니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인데 마지막 그걸 하고 있는 거라 네, 생각이 네,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뭐든 하시면서 계속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진짜 그냥 편한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어느 날은 오셔서 인터로킹도 해보시고 어느 날은 오버래핑도 해보시고 어느 날은 베이스볼 그립을 하셔도 돼요. 잡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따봉 끝이에요. 그러니까 따봉 잡아서 손가락 올리냐 거냐 떼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레슨 하면서 아니면 연습하시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날 하루는 그 그립을 써야 돼요. 자, 그날 하루 연습하실 때는 계속 그 그립 쓰셔서 느낌 확인하시고 또 다음 연습이나 레슨 하실 때는 또 바뀐 그립으로 해서 또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할 때는 또 해보시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한 달까지는 좀 길 수 있으니까 한 보름이나 2주 정도로 포지션을 한번 바꾸셔가지고 연습해보시고 나 이거 할래? 라고 하시면 그걸 자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맞춤형이죠. 예, 일단은 지금은 늘 익숙하셨던 이 베이스볼 그립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저는 그 뭐지? 오버래핑?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그립이 그 대신 되게 중요해요. 그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지션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볼 그립 잡으실 때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쓱 봐도 베이스볼 그립을 지시면서 그립을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잡아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립을 조금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거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따봉을 만드는 과정이 견고하게 잡는 과정이에요. 왼손 올리셔갖고 거기에다 따봉해서 엄지 센터 맞춰주고 오른손 따봉해서 잡아놓고 엄지 센터 맞춰주고 이렇게 탁 잡으셔요. 이렇게 잡고 그립을 탁 내리시면 돼요. 근데 요게 왜 요 순서를 지키셔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가 손목에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포지션은 이 엄지와 검지, 이 엄지와 이 전완뼈가 어느 정도의 90도의 형태를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쉐이킹을 할 때 안녕하세요 불편하죠. 안녕하세요 불편하죠. 안녕하세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이 자세를 그냥 똑 들면 요 모양이 딱 나와요. 그 자세에서 손목이 제일 편안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립을 잡고 내려야 이 그립 안에서 이 손과 이 그립이 변형이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잡아요. 그립을 놓고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락을 잡는 거 아닌 이상 이 폼으로 잡게 되면 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핸드 쉐이킹할 때 손목 꺾으면 어깨 올라오고 이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락으로 잡는 것도 틀린 그립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립 선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립이 논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바닥의 특성상 가락보다는 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잡으실 때 세워놓고 잡고 내리셔요. 그리고 나서 어드레스 하셔서 아까 강조드렸던 백, 리센터, 턴